요즘에 또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논쟁적 인물 이준석 전 대표죠. 윤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연일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참 뭐라 그럴까요? 한번 좀 만나주시죠.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왜 이렇게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좀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마음이 많이 꼬였어요.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가 봐도 참 조금 이해는 갑니다. 윤유한 위원장께서 다양한 루트로 이제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 혁신위 차원에서도 당이 정말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나는 거 퇴짜를 놓은 걸 넘어서 혁신에 대해서 혹평에 혹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윤유한 위원장은 계속 만나서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변인 이렇게까지 뭔가 만나자고 자꾸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이라도 만들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다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의 전직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저희랑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하고 나간다. 그럼 소위 말하는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제가 말씀드려 나갈까 봐 걱정하는 겁니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도 당의 그 미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고 과거에 본인에게 가해졌던 얘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당을 어떻게든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에 어찌되었건 간에 한중화랑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설득을 하고 있다. 근데 반응 없어요. 퇴짜에다가 막 혹평하고 거긴 거의 끝장났어요.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역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이 이준석 전 대표 관련돼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박원석 전 의원님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준석의 최종 목적은 징계 취소하고 공천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최소한 국민의힘에 비중 있게 복귀하는 건데 그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맞는 거고 출마도 최재성 의원이 보기에는 대구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이 전망을 깔고 이거에 이 바탕을 깔고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계속 퇴짜를 놓고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의 모종의 전략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략일 수도 있고 하나의 입장인데요.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 가장 큰 이제 갈등 요인이고 또 잠재적 위험 요인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당과의 불화가.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젠틀맨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하고 여기가 만나서 이게 될 게 아니다. 그 직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서 눈물도 보이고 이랬을 때 결자해지라는 얘기를 썼어요. 결자는 누구냐? 이 매듭은 대통령이 묶었다.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엔 대통령이 국정운영기조 바꿔야 되고 수직적 당정관계 바꿔야 되고 체리따봉으로 대표되는 어쨌든 부당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탄압을 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본인의 역할을 인정해라 당내에서 이 요구인 거죠. 그래서 노원 공천을 받고 안 받고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천 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거의 이런 입장에 가까운 상황이고 때문에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리인이지 않냐. 그럼 그것도 잠정적 대리인이지 않냐. 그럼 누가 풀으라는 거냐. 대통령이 풀어라.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야 만날 거고 그것도 그냥 만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 매듭을 묶은 것에 대해서 푸는 조치가 있어야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나 좀 도와주소. 마음이 꼬인 것 같은데 마음 좀 푸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 대한 부당한 공세로 느껴지는 거죠. 아 나를 나쁜 놈 만들려는구나 이렇게 몰아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그러니까 더 이제 이준석 대표님 요즘에 감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저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나 의사 글 많이 내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뭐 빠지지 않고 하나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글이죠. 요거는요 이상희 교수님이 좀 잘 봐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차기 대선의 캐스팅 보트도 질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하한 맺힌. 영악하고 하한이 같이 가요.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이건 전제가 뭐냐면 나와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 좀 정의당 전직 의원 계시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당보다도 비례 의석 많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선, 차기 대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상희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정희 전 대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의 표를 갉아먹는다 뭐 이런 뜻이 들리는데 홍준표 시장의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한다. 공감을 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의 소위 그 워딩 내용이야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홍준표 시장이 약간의 차별화되는 워딩도 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멀리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해결할 사안 같았으면은 벌써 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변하는 대로 요구안에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창당의 가능성까지 아예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과도 만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다까지 이야기했고요. 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창당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든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내줘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떤 선까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만족을 하고 국힘에 탈당하지 않고 다시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계파가 많이 분리가 돼 있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눈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할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계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나는 불협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 그럴 바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 경험과 정치 스킬을 이용을 해서 창당까지 간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중도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먹어가느냐가 승리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완전하게 자기가 캐스팅 보드를 잡을 수 있다. 그럼 더 큰 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요. 이 신당, 뭐 창당, 뭐 탈당 뭐 이런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거론되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거론되는데 여기요. 연속해서 두 인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열려 있죠.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하던 누구한테도 제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뜻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전화 통화 안 합니다. 최근에. 두 분 연락 안 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뭐 유승민 의원이랑 오래전부터 알고 많은 철학을 공유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상의할 시점에 저희는 상의하는 거지. 저희는 뭐 미주알 고주알 상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이준석과 창당 열려있다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근데 뭐 상의만 하지 뭐 별로 뭐 없어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오늘 올린 글이 이거예요. 이게 어제죠. 이것도 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저는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의원과 창당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나누지 않고 있다. 이건 더 세요. 뭐 미주알 고주알이나 이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거예요.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이거 두 사람 같이 가는 겁니까? 뭐 각자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거?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죠. 같이 가고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행동만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심전심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창당을 한다, 신당을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권력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당심과 애윤심 이 두 축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애당심은 있어요. 근데 애윤심이 없어서 쫓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똑같아요. 애당심은 있어요. 보수에 대한 애당심이 있는데 애윤심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맥락이 같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창당과 신당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가는 방향은 보수에 대한 정당 이거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애윤심 이분보다는 비윤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간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면 속보가 들어왔어요.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이 발부됐네요. 굉장히 빨리 발부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인가요? 그때부터 영장 심사를 받고 끝났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었다 이런 뜻 들리는데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에다가 전청조 얘기가 나와서 속보 전해드렸는데 네 분께 마지막으로 이건 따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OX 패널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발 신당이 나온다면 O, 아니다면 X입니다. 딱 들어주세요. 나온다 O, 아니다 X. 두 분 X 골고루인데요. 요거 일단 안 되는 거는 윤석 대변인께 한번 들어볼게요. 왜 안 되고 짧게 제가 한 25초만 드릴게요. 왜 안 된다. 한마디 해주시죠. 나가서 얻을 게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회 등원이 가장 첫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비례 정당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 건데 신당을 창당해서 지역구 출마해서 될 만한 곳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한 대구 정도 생각할 텐데 그 정도 모험을 하면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면 저희 당 의석수가 많이 줄겠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정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 이쪽 여권에 계신 이상희 교수님은 반대로 같은 여권에 계신데 전혀 달라요. 판단이 생길 거다. 한 30초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큰 판을 꾸고 있지 않겠느냐, 꿈을 꾸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창당을 하지 않고 당내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공천권까지도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3지대에서 머물러서 페이드를 더 높여가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